드릴게요. 나 100만 원만 더 먹으면 나 거리야. 아니 나는 사무실 그만 좀 얘기해 줘. 이거 경우에서 순열은 했고 조합만 풀이하면 되거든? 경우에서 순열은 풀이 올렸어. 이거는 법칙 드릴게요. 자, 분수도 평면좌표 수시에서 처음 나와서 뭐 새로 외워야 되는 개념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데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증명을 해보고 공식들을 좀 머릿속에 박아놔야 2학기 때 내신이 좀 수월하지. 자, 평면좌표 처음 나오는 개념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1, y1이랑 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되겠네요. 밑변의 길이는 x2-x1, 높이는 y2-y1.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더해주시면 저게 뭐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점점거리. 루트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 그러면 야, 방금 전에 이걸 배웠죠?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오늘도 한번 찾아봐. 자,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란다. 오, 좋아요. 네. 오케이 5번. 왜? x 그거 이렇게 얘 1,2로 잡고 여기는 4, 마이너스 2를 정답하면 직선. 자,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점과 1,2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고요. 얘는 어떤 점과 4, y 사이의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 거리의 합이 제일 작으려면 얼마여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 써야 돼요? 저 직선 위에만 있으면 되죠. 그건 정중앙이어야 되니까. 제곱의 합이 제일 작을 때가 정중앙이고, 여기 써도 이거 더하기 이거고, 여기 써도 이거 더하기 이거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3, 4니까 5다. 이렇게 구하는 거. 박사님 보여? 보여 안 보여? 요 식의 기하학적 의미가 보여 안 보여? 그래서 3등급만 돼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요 식을 찾을 줄 아는데, 요 식을 보고 요렇게 읽는 건 2등급 이상만 이렇게 읽어요. 아, 얘가 지금 뜻하는 바가 다음과 같구나 라는 걸. 이게 왔다 갔다가 호환이 잘 되셔야 돼요. 얘 식을 보고 점점거리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점점거리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어서 그냥 바로 점직선거리랑 직선직선거리까지 세트로 갑시다. 자, 점직선거리 이번 보인고 저기 2학기 중간고사 때 증명하라고 나왔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하라가 서술형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압니까? 점이 x1, y1이고
아니,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잡았을 때 얘네 결론은 알죠? 뭡니까? 뭐예요? 뭐야? 네? 뭐야? 정과 직선 사이 거리.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잠깐만 루트 그게 루트 싫어요. 그다음에 분의 A x1 아니, 절대값 A x1 더하기 B y1 더하기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 증명하면 선생님이 문상 10,000원 드릴게요. 뭐? 증명할 줄 아는 사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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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왜 요건지 증명할 수 있으면 선생님 10,000원 드릴게요. 공부 시작. 직선을 그어요. 자, 직선을 긋습니다. 네. 이 새끼 이름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x1, y 원을 찍어요. 찍어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 수선대발을 그어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주황색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씨 100원어치 왔어요. 그 다음에 아 제가 100원밖에 안 여기에 됐어요. 의미의 그걸 잡아요 저희. 얘를 뭐라고 잡을까요? 근데 A 수선을 프라임? 수선을 버는 거 어떻게 알아? 수선의 발을 아니, 내리자고. 아니 수선을 버는 이게 아. 직선인데 어떻게 알아? 수직선 이게 뭐라고? 아 절대 말. 이렇게 이게 요거를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그 기울기가 그 이렇게 되잖아요. x2, y2. 자, 수선의 발을 x2, y2라고 잡아요. 네. 오, 좋아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저 자, 여기 위에 있으니까 둘 다 A 프라임이 알았어. 여기 x2, y2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젤리가 얘기하는 거 x2-x1분의 y2-y1이 수직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b-b분의 a라서 a분의 b가 됩니다. 오, 여기까지 오면은 저기 10점 만점에 2점 받았네요. 아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걸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게 이렇게 해서 는 식으로 만들어요. A 곱하기 Y 네,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에이. 에? 야, 이거 중간고사 때 나왔다니까 보이고? 감일고도 내요 심지어. 점집과 증명 생각보다 시험을 많이 나와요. X2랑 Y2에 대한 식으로 바꿔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라는 걸 알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리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랑 이것만 줄 테니까 바로 요렇게 되는 걸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점과 직선만 주면 굳이 수선의 발이 무엇인지 찾지 않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얘네 둘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식에 x2와 y2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저 수선의 발 안 구하고 거리 구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x2-x1을 ak라고 잡고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y2-y1을 bk라고 잡을게요. 요렇게. 얘가 a다, 얘가 b다 하면 틀리죠. 얘가 2분의 3이라고 해서 얘가 2고 얘가 3인 건 아니잖아요. 4고 6일 수도 있고 6이고 9일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그래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x2 안녕 잘가 루트 ak제곱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k제곱만 바깥으로 꺼내주면 절대가 k로 나가야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근데 이 k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지요? 문제에서 준 게 아니죠? 이것만 이제 없애주면 문제가 끝납니다. 자, k를 없애기 위해서 k에 관한 식을 하나 찾아낼 건데 아직 안 이용한 거 있죠? 나 지금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할 차례입니다.
x2는 x1 더하기 ak고 y2는 y1 더하기 bk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a x1 더하기 ak 더하기 b y1 더하기 bk 플러스 c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붙고 k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k를 a와 b와 x1 a, b, c와 x1, y1으로 표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증명이 끝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겠죠? 이거 마이너스 싹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이죠. 요거나 요거나 똑같은 식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붙어있죠. 약분합니다. 증명 끝. 이렇게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용해야 되는 걸 참 잘 알았어요. 맞아요. 이 둘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진이가 말한 것처럼 얘가 얘 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린이가 말한 것처럼 수직이라는 거, 이 둘을 이용할 거예요. 어? 5,000원 아, 20. 500원 드릴게요. 좋아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x2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비례상수 k가 나오기 때문에 이 k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요식과 요식에 집어넣어가지고 k를 또 정리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바로 점집거가 나와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오겠지 하시다가 또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선은 따로 공식이 뭐 교재들에는 잘 안 실려 있는데 다들 어떻게 구한다고 하냐면 점 하나 찾아서 점집거 구하면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도 두근의 차공식처럼 그냥 기억하세요. 외우는 거 별로 안 어렵거든요. 직선 거리는 평행할 때밖에 안 나옵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둘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을 거고 상수항만 이렇게 다른데 직선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는 이게 직선 거리 공식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보 될 거예요. 다 기억나죠?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분점을 이용한 중점, 내분점을 이용한 무게중심. 내분점을 이용한 중점, 내분점을 이용한 무게중심. 자, 내분점. 외분점은 저기서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교과서에 외분점이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알아야죠. 보이는 거는 외분점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지는 않죠. 외분점이라고 말 안 하고요. 내분점으로 예를 들어서 야 여기가 시끄러 1이고 2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예전에는 1과 2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1과 요 점을 1대 2로 내분하는 게 2일 때 이 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외분이라는 표현만 안 쓰고 다시 이게 A고 이게 B예요. C라고 할게요. 점 C는 A에서부터 3칸, B에서부터 2칸이니까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인데 이제 외분이라는 표현은 안 쓸 거고 뭐라고 쓸 거냐면 A와 C라 이걸 안 알려주고 A와 C라는 점을 A가 1이야
A와 C라는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B고 그 B값이 입니다. 이렇게 줄 거야. 똑같은데 그냥 내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를 외분하는 점을 그냥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거나 외분을 이용해서 C를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외분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A와 C를 내분하는 점 B 그리고 A와 B는 알려주고 C는 안 알려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만 바꿔서 나오는 거야. 표현만 바꿔서 오로지 내분이라는 표현으로만. 외분이라는 표현 자체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올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예, 빠졌는데 그래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착해요. 말을 바꿔서 문제는 똑같은데 말을 바꿔서 전부 다 내분으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너네는 알아요 그냥 얼마 돼도 않는데 그리고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는데 자 봐봐 증명 내분점 공식은 일단 기억이 납니까? 내분점 공식은 기억나나요? M M 플러스 N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M 플러스 N분의 MX2 빼기 NX1 M 플러스 N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된 아이씨 뭐하게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X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 X 빼기 X1 해. 요 길이 X2 빼기 X1 X 다 몇 대면? M 대 N 끝! 이거 정리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증명이 되게 쉬워요. 내분점인데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X 구하고 싶은 거예요.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 얘 일로 가고 얘 일로 옵시다. M 플러스 NX는 MX2 더하기 NX1 내분점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Y는요? 자 평면좌표에서 이렇게 내분을 한다고 하는 건 두 점이 있어. 여기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 좀 잘하고 싶으시면 여기가 M 대 N이라고 줬을 때 바로 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여기가 M 대 N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다 비스듬한 성분의 비율을 줬다는 건 우리 지금 평면 좌표 배우잖아요. 우리 평면 좌표에서 핵심은 좌표를 찾는 일인데 X좌표랑 Y좌표를 찾는 일인데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라고 준다는 건 이걸 전부 다 X좌표와 Y좌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가 M, 여기가 N 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방금 전에 수직선 위에 올려놓은 요 점의 좌표가 바로 요 점의 X좌표랑 똑같잖아요. 그쵸? 요걸 이렇게 세워가지고 똑같이 Y를 증명하면 요 점의 좌표가 결국 요 점의 좌표랑 똑같아요. 그래서 Y좌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대신 문제에서 나왔을 때 무조건 여기가 2대1이고 여기가 2대1이래. 그리고 여기가 1,4고 여기가 7,16이래. 그러면 요 정도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다고. 6칸이니까 4칸 2칸이고 12칸이니까 8칸 4칸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의 좌표를 그냥 편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이 공식 쓰는 거 거의 못 볼 거예요. 문제 풀 때. 저 공식은 모자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야 공수투가 쉬워져요. 그래야 공수투가 훨씬 쉬워져요. 매번 저거 점점 찾아가지고 사이에 넣고 이거 더한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지 교차해서 곱해서 x를 만들고 더해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길이를 가지고 몇 분의 몇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좀 찾을 거예요. 요 풀이를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보게 될 거예요. 이 외분점 공식은
부호만 바꾸면 돼서 쉬워요. 근데 외분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외분이랑 그냥 그 연장선 위에서 거리의 비율이 연장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얘네들과의 거리의 비율이 내 안쪽에 있는 거리의 비율이 요런 점이 내분점이라면 바깥에 이 둘 사이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애들 중에서 거리의 비율이 n대 n인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 같은 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걔네들은 자체 방정식 그냥 정석대로 풀면 시간 오래 걸려서 내외분점을 찾아가지고 풀 거거든요. 그래서 외분점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똑같은 상황이면 외분으로만 바뀌면 공식도 개 쉽습니다. n-n분의 mx2 빼기 nx1 n-n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1이랑 3,5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은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어디가 가까워요? A랑 가까워요? B랑 가까워요? A랑 가까워요? B랑 가까워요? 지금 이 점은 A서부터 한 칸, B에서부터 두 칸 떨어진 점 찾으라는데 그리고 선은 외분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뺐나 봐요. 우리 하진이를 위해서. 어려운가 봐요. 나를 위해서. 여기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외분점입니다. 근데 민규야 또 둘 다 있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두 칸이래. 이게 심각하네. 여기서부터 한 칸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두 칸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돼? 재밌다. 이거 좀 재밌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칸, 여기서부터 두 칸이니까 요 점이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이면 여기가 세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칸, 마이너스 1, 밑으로 네 칸,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냥 외분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봐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공식은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중점은 1대1로 돼. 야, 중점 모르는 새끼는 없죠? 이 참수를 얼마나 풀었는데 중점 모르는 새끼는 없겠죠?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그럼 무게중심은, 민규야, 무게중심은 왜 3분의 이겁니까? 아마 중심은 외웠을 건데. 자, 무게중심은 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일까요? 빨리 말해. 적절하게 분배돼야 돼서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돼요? 세 점의 중심이 있어요. 세 점의 중심이 저기에요? 네. 자,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이 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요? 2대 1로 내분합니다. 따라서 중점을 구해주시면 2분의 x2 더하기 x3죠. 2분의 y2 더하기 y3죠.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은 이 점과 이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2 플러스 1분의 플러스 얘랑 곱하면 x2 x3 얘랑 곱하면 x1 이래서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입니다. 이래서 무게중심이 이거인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시험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웬만한 증명들은 전부 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너네가 직접 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너네가 압도적으로 잘 하려면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건 수능에서 그냥 90점 이상이 나오려면 요 정도의 증명은 이해하시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이 증명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문제 때려 맞추는 거야. 다들 어느 정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가서 왜 이렇게 되는지 정도는 전부 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끝나면 자, 스텝 1
스텝은 14문제밖에 없어요. 지금 풀으려고? 알았어요. 저기 한 문제씩만 풀어. 아니. 투 스텝 풀어봐, 투 스텝. 집에서 원 스텝 풀고. 투 스텝 15, 19번 풀어. 아, 빨리 아이, 그렇죠. 죽여버리다. 원래 숙제예요? 어? 스텝 원만 숙제예요? 그렇게 해주려고. 아 그럼 스텝 원을 풉시다. 야,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해줄게요. 중선 정리와 스튜어트 정리. 쌤 저희가 계란 알려드렸잖아요. 정리해서 카톡으로 안 보냈잖아요. 저희 정리 중이에요. 저희 정리 정리 중 리스트 중. 쌤 이거 받을 수 있는 그 계란을 뭔가 정리 중이었어요. 기대하고 있을게. 자, 중선 정리. 중선 정리. 중선 정리는 하프수의 중선 정리라고 하는 이 중선 정리는 결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중선 정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보인 것 같은 데서 이게 1대1이 아니라 중선이 아니라 좀 m대n으로 나누는 선의 길이를 구하라고도 좀 나오는 편이라서 근데 이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이게 그 풀이 차이가 너무 좀 길어져서 꼭 좀 정리해서 외웠으면 좋겠는데 자 중선 정리의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평면좌표로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점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를 원점으로 잡아야 계산이 쉬우니까 가운데를 원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A, B라고 할게요. 얘를 C라고 할게요. 얘를 마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요거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A-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요. 이 새끼 계산하시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뭡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C죠. A제곱은 C제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다음에 2배 해주시면 요거랑 똑같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근데 이거 요새 고3 애들 그 대수 문제에서도 중선 정리가 좀 나와요. 옛날에는 뭐 1학년만 지나면 거의 나올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1학년 것들을 좀 꽤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랑 똑같다. 이게 중선 정리예요. 중선 정리. 보통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외워도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 좀 풀 거니까 얘도 좀 정리를 하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이렇게 돼요. 자, 갈게요. 얘가 아까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가 지금 1대1이잖아요. 1 곱하기 A제곱 1 곱하기 B제곱은 이거 더한 거 곱하기 이거 제곱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중선 정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 은 얘네 둘이 더한 거 n 플러스 n 하고 요 새끼 제곱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요렇게가 스튜어트 정리입니다. 이건 1대1 말고 2대1이든 3대1이든 4대1이든 5대1이든 6대4든 7대2든 뭐 다 돼요. 요 식으로 지금 이걸로 저거 200 야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9번이 7번 문제예요. 지금 7번 공식 이용하면 뭐야 5초면 10초면 풀립니다. 10초. 야 그리고 아까 15번 아까 했던 문제다. 15번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15, 19만 연습해보세요. 15, 19만 연습해보세요. 그럼 바로 직선의 원칙 나가드릴게요. 말 더럽게 왔네.
오, 나머지는 그래도 저 외우는 중에 가지고 됐어? 이제 지수로 가면서 어떻게 생긴지 좀 알겠어? 또 로그 연습. 누구나 자세히 수렴하는 거. y축 치는 동안 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y는 3 마이너스 x, x자리 마이너스 y축. 왜냐면 y축으로 이걸 이쪽으로 바꾸잖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는 x, 여기가 마이너스 x거든. 여기 x축을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내리잖아. 그래서 x축을 위에 있는 거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라서 그걸 y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축에 넣는 거 이거 가로치고 평행이 들어가는 거. y는 마이너스 x가 요새 그냥 만드는 점에서 그걸 픽하는 거. 섀도우 복싱. 닥쳐. 여기가 픽하는 거 같다고 했어. 그 다음에 EX는 예제적으로 여기를 픽하는 만들어야 있어. 그때 여기 A의 P 하고 Q가 마이너스 8을 받는 Q가 먼저 들어갔어. P가 마피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A의 P제곱은 마이너스 Q죠. Q가 마피진을 하니까 A의 Q제곱은 마이너스 Q죠. 그럼 여기서 로그 A의 마이너스 P가 Q가 되는데 로그 A의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야. 이거 로그로 바꿀 줄 알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가 안 바뀌는 게 어려운 무죠. 지금 이거 잘 안 되죠. A의 X를 B라고 하는 X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거. 이제 로그의 정의인데 이해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거는 로그 A의 마이너스 B다. 요거는 로그 A의 마이너스 B다. 근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얼마나? 더한 거야 이거. 더했으니까 진수기 곱하기잖아. 얘가 8이 될 때는 B 플러스 Q가 얼마다? 8이다. 이해돼? 아, EQ가 돼요. Q를 몇 따라서 이것들은 지금 이거 중간고사를 완전히 망하냐 중간고사를 잘 보냐 가지고 얘 때문에 지금 되든지 안 되든지 한 거거든요. 이거 다 월급 바꿔줘. 월급만 저기 주회생만 월급만이야. 월급만 중에서 아이씨 이번에 AP이 가지고 200이 시절로 스프링이 올려주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 둘이 나오고 어? 야, 둘 다 풀려요? 안 풀리는 거 풀어줄게요. 15, 19. 그치? 15, 19. 더 풀리면 직선의 방정식을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전진 섹시를 이게 식구가 그래서 그게 그걸 고생했어.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봅시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볼게요. 일단 교점을 지나는 도형 좀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인 채로 수직일 조건, 평행할 조건, 일치할 조건,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항상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식을 세워놓고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고 하면 y는 m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식 세워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a, b 지나간다고 하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그냥 바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 선을 이용해서 점을 이용해서 문자를 여러 개 잡지 않고 그냥 얘만 모르는 상황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 평행하다, 완전히 똑같다, 그 다음에 뭐 한다? 평행하지도 않고 똑같지도 않아서 한번 만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직교한다까지 이렇게 4개. 자,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일단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갑자기 이때까지 맨날 이렇게 써놓고선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대윤아 왜 그러게? 왜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거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뭐게? 얘도 모든 직선이 나오는 거 맞지 않나? 못 나오는 직선이 있나? 자, 보시면 얘는 a가 0이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a 값이 커짐에 따라 이제 직선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혹은 뭐 작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무슨 직선을 만들 수 없냐면 x는 k라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이렇게. 1차 함수나 상수 함수는 이게 함수가 아니잖아요. 얘가 함수가 아니야. x값 하나에 y가 하나 정해지지 않고 x 하나에 y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아니거든요. 얘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함수가 아니라서 요 선까지 포함하도록 이렇게 식을 써줍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하고 정리하지 않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적는 이유. 그럼 이렇게만 정수투에서는 다 직선을 이렇게 써줄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평행하려면, 일치하려면, 한 번 만나려면, 직교하려면을 그냥 다 아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식을 조작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하려면 기울기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똑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의 비율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일치하려면 요거 세 개가 완전히 똑같으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직교하려면 이렇게 보는 게 너네들은 더 편할 텐데 위에 있는 새끼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아래 있는 새끼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라서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할 텐데 저걸 정리하면 b'분의 a'이 이게 마일이 됩니다. 넘겨주시면 a 빼기 b'이 서로 같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A'I랑 B'I랑 더해서 0이 되면 이게 지금 직교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해서 0 되면 직교한다. 수직이다. 이게 수직일 조건. 이렇게. 그 다음에 평면을 세 직선이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평면은 무한히 확장된 개념이라서 헷갈리니까 평면을 그냥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쓸게요. 자, 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게요? 4개. 4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이걸 딱 4부분으로 나눈대요. 셋 다 평행하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집니다. 셋 다 평행하면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6개로 나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게요? 이게 4개. 6개로 나눠지려면 어떻게 되게요? 6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셋 다 한 점에서 만나면 6개가 됩니다. 또 2개만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6개로 나누어져요. 이 상황이랑 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뭐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으면 이렇게 보통은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집니까?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7개의 영역. 왜? 무슨 얘기? 어떤 게? 여섯 개가 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교점을 지나는 도형. 얘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편한데, 앞으로 두 교점을 지나는 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교점을 찾지 않고 식을 바로 구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교점을 찾지 않고 식을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스텝 1 29번 받을게. 2x 빼기 y 플러스 3은 0과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의 교점을 지나고 a, 3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2,8을 지나간대요. 이렇게. 저희 오늘 쉬는 시간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만 하자. 화장실 시간? 근데 청소년 평균 그 집중하시는 시간 25분이래요. 진짜 우철이는 짱이다. 2시간 자기리라고 진짜. 영대. 난절이다 난절. 아 이게 내 얘기 아니야. 쉬는 시간 알았어. 이거 직방까지 하고 다시 하셨다고 엄마. 이런 빵으로. 자,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식을 처음부터 한쪽에만 문자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 되면서 얘가 0 되는 지점은 무조건 지나갈 겁니다. 항등식 개념이에요.
K가 뭐든지 간에 얘가 0이면 성립하죠. 이 식이, 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식을 세워야 문제를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fx,y는 0이라고 써요. fx,y는 0이라고 써요. 근데 함수는 기다려 y는 fx라고 써요.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얘는 x 값이 하나 결정되면 y 값도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미적분수나 기하에 가면 요 새끼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음함수라고 부르고 요 새끼는 실제로는 양함수라는 새끼예요. 양함수. 양함수와 음함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면 즉 x만 정하면 y가 저절로 결정되는 상황은 양함수라고 부르고 그것만 이게 이과수학 가기 전에 문과 애들은 이것만 함수라고 배우고 이과 애들은 x가 변할 수 있고 y도 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원이야. 야 x가 1로 이렇게 결정되면 y값이 하나로 결정돼? 안 돼? 안 되지. y도 정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x, y가 둘 다 독립변수일 때 우리가 이거는 미적분수나 기하에서 이걸 음함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따로 미적분수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1 때는 이과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을 fx,y는 0이라고 쓰자고 하자. 이거는 함수가 아니라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야. 이게 x와 y가 x 하나당 y가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x 하나에 y가 두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류의 도형은 y는 fx라고 쓰면 안 되고 fx,y는 0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 fx,y는 0과 g의 x,y는 0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밀히는 여기도 개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써주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만 끌고 쉽시다. 2x y 플러스 3 더하기 k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자,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a랑 3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넣고요. 교점 지나는 직선. 자, 그래서 i랑 마팔 먼저 i,8을 먼저 넣어서 k를 구하고 그 다음에 a랑 3을 집어넣어서 a를 구해주시면 그냥 문제가 바로 끝나는 겁니다. 굳이 교점을 찾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얘를 넣어가지고 대입해서 풀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식을 바로 세워주시면 좀 더 편안해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쉬었다가 원의 방정식 할게요. 아토페페 안 해. 나 우리